본 방송은 고퀄리티 고품격 게임 방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조종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착륙까지 하는 게임 방송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1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우재준이 누군지 아시죠? 응? 우재준. 저도 과거에 많은 구독자님이 한빠라고 놀리셨죠? 네, 바로 우재준 한빠였죠. 자, 우리 재준이가 착해졌어요. 민수한테 개같이 두들겨 맞고 갑자기 착해졌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장동혁 사퇴하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장동혁 사퇴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갑자기 착해졌죠? 웃긴다. 자, 재준이는 아직까지는 궁디팡팡이 안 됩니다. 얘는 조금 더 텐션이 오를 때까지 우리가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 팬심이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이 팬심에 중독이 되면은요, 못 헤어나와요. 우리는 얘를 서서히 중독시킬 겁니다. 뭐에 중독을 시킨다? 바로 팬심으로 중독을 시킬 거예요. 그 팬심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민심이 떠나버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 그 공허함, 우울증이죠. 재준이는 분석을 해본 결과 얘는 멘탈이 상당히 약한 애입니다. 여린 애. 우리는 이런 애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째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데리고 놀기가 좋다. 자, 재준이 지켜보겠어. 자, 오늘 아까 점심 때도 잠깐 환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반년 동안 환율 잡는데 50조를 때려박아. 6개월 동안. 아니, 어차피 있잖아. 어차피 정말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점심 방송 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환율 외환 시장의 선물 지수들의 총 거래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 6개월 동안 50조를 태운다고 해서 아니 먹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 검은 먹물이 희석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검은 먹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 물이 맑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형님들? 그냥 가만 놔뒀어도 환율은 지금하고 똑같단 말이야. 더 올라갈 환율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뜨거한 거지, 뜨거. 왜? 자기가 윤석열 때 한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환율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뜨거한 거야. 그래서 급해서 지시 내리고 쏟아 부었는데 그게 먹물 그릇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50조를 쏟아 부었는데 이 50조를 우리 국민들에게 차라리 그냥 나눠줬더라면 지지율이라도 챙기고 그지? 상품권 풀어서 돈 벌고 얼마나 좋아. 아니 그 잘하던 걸 왜 안 했어?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됐지. 국민들한테 퍼주게 했으면은 욕이라도 안 먹었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했어. 이제 왜 형님들 저가 한국은행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보다는 일단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저는 한국은행 발표를 안 믿습니다. 아니 그냥 선물 시장에 갖다 버린 거잖아 이거. 이거 이제 환차손은 어떻게 할 거야? 또 달러 사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연기금에서 왜 50조 리밸런싱 이야기가 나왔을까? 자,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연기금에서 국내 주식 약 50조를 리밸런싱 하면서 이 50조로 달러를 매수하기 위한 게 아닌가. 제발 제 생각이 틀렸길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은 이거는 돌려막기예요. 부도 직전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부도 직전에 간다고. 그래서 그 50조만큼 리밸런싱을 하고 달러를 사고 옛날만큼만 보유를 못 하겠지. 그럼 이 달러를 빨리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그 손익 부분 환차손을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채워 넣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또 빠지면은 또 저 달러 팔아가지고
국내 시장에 또 갖다 집어넣을 겁니까?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연기금에서 한국은행에 통화 수합한 달러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지금 연기금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얼마 가져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 지금. 한국은행에서 달러 얼마 가져다 썼어요? 알려진 게 지금 하나도 없어.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왜 모든 게 깜깜이냐고. 연기금에서 한국은행과 통화 수합을 해서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치킨집하고 맥주집이 있는데 서로 치킨 사주고 맥주 사주고 해가지고 서로 자전거래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자전거래는 무조건 손해지. 양쪽이 다 손해지.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국은행에서 국민연금에서 얼마만큼의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해서 가져왔는지, 빌려왔는지, 그리고 연기금은 달러 매도를 정확하게 얼마만큼 달러를 선물시장에 매도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자, 형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4,200억 달러니 4천 몇백억 달러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를 매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환 보유고가 싹 사라집니다. 지금 언론 보도는요, 대한민국이 외화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숨기는 거죠? 왜 갑자기 외환 보유고가 싹 사라집니까? 어허, 야, 이거 쳤네, 쳤어. 야, 이것들 사고 쳤다, 사고 쳤어. 얘들은 꼭 무슨 사고 치고 나면은 꼭 숨겨요. 정면 돌파라는 게 없어. 숨기는 걸 보니까 사고 쳤네.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이제. 너무 갖다 썼네. 너무 갖다 썼어. 심각하다. 아마 빠르면은 내일 목요일이죠. 빠르면은 내일, 늦으면은 금요일쯤 연기금은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형님들 지루한 조정장에 들어갈 겁니다. 주가는 출렁이고 온 나라가 주식에 투자한 개돼지들이 출렁이는 대한민국 코스피장 속에서 멘탈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자, 형님들은 어떻게 한다? 형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직 김치가 안 익었어요. 우리는 5년 후에 뚜껑 열 겁니다. 2031년도에 뚜껑 열 거니까 즐기세요, 그냥. 자,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어떻게 난리 나냐? 지금 빚내가지고 신용으로 땡긴 사람들, 빚내서 레버리지 들어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주식 산 사람들 다 물렸습니다. 곡소리 좀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입니다. 금리. 자, 이제 한국은행은요, 벼랑 끝까지 왔어요. 벼랑 끝입니다. 자, 이재명을 그렇게 추종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지금 좆됐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 안 하면은요, 진짜 좆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자신이 지지율이 떡나갈 것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하면요, 부실 채권 쏟아져 나옵니다. 감당은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그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대놓고는 못하는 거지. 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여기서 금리 안 올리면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재명 정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안 올리면은 정말 위태롭다는 거. 이거 금리 안 올리면요, 지금 형님들 부동산 규제하면은, 야, 어쩌라고 부동산 규제하고 여기저기 다 막았는데 무슨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이 병신아. 헤헤헤헤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지능 낮은 일찍 빨갱이 병신 새끼들 있죠. 자, 설명해 줄게요. 경기도도 토지 허가 제한 구역이고, 그죠? 서울도 토지 허가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토지 허가 제한인데 이왕이면은 서울에 집 사지. 미쳤다고 경기도에 집 삽니까? 아니, 여기도 제한 걸리고 저기도 제한 걸렸는데 같은 제한 지역인데 인수분해 안 해봤어? 약분 같은 거 안 배웠냐? 학교 다닐 때? 같은 숫자는 지워 나가는 거. 산수잖아, 산수.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잖아. 규제지역. 같은 규제지역이면은 당연히 서울에 사지. 비규제지역 같으면 거기 사는 게 맞고. 지금 수원이 떠죠? 왜냐면 지금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수원이 떠는 거야. 이제 계속 가, 이제 옆으로. 이제 이러다가 강원도까지 가는 거 아니야? 같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규제지역인데 미쳤다고 경기도에 사냐? 집을? 강남에다 사지? 이해가 안 가? 여기도 규제지역이고 저기도 규제지역이면. 그럴
대부분은 강남에 사는 거야. 제가 그랬죠. 규제하면 어떻게 된다? 서울, 강남, 상구는 집값이 치솟을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원화 가치가 떡락하고 있으니까 해외 부동산 투기꾼들이 모일 것이다. 특히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싼 값에 한국 강남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된다.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정부 손도 못 댑니다. 시흥, 동탄 집값 저렇게 오를 동안 이재명 정부는 손가락 하나 못 대고 있었어요. 방치하고 있었잖아. 지들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작 들고 나온 게 뭐? 거래 제한 지역, 허가 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바꾸면 뭐 달라져? 그럼 경기도에 있는 애들, 자 이제 전세도 없어. 자 경기도에 있는 애들 이제 전세도 없다. 너네들 월세 200, 300씩 내고 살아야 돼. 이씨가 전세 없앤댔잖아. 전세 사기 때문에. 너네들이 전세 사기에 동조돼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없애야 된다고 동조했잖아. 그런데 니들이 전세 사는 거는 잊어먹었지. 이 세대가리 새끼들아. 너네들이 이제 헬게이트 열리는 거야. 올여름 지나고 나면은 거짓말 아니고 전세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올 가을, 겨울, 내년 봄 이제 전세 만기 차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 그 시절에 마지막 계약에서 문재인이가 살려서 만들어줬던 8년 전세 계약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올 연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세 계약 끝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올 시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일찍 배급견 형님들 이거 이재명 금리 안 올리면은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라진 않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됩니다. 뭐 0.25% 안 됩니다. 0.5% 이상은 인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욕은 좀 먹더라도 금리 올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코스피 시장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규제 풀고 세금 가지고 국민 급박하지 말고 민간에게 아파트 분양 맡기세요. 그리고 그린벨트 좀 풀어주세요. 왜 그린벨트 그리 꽉꽉 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토의 70%, 100% 중에 우리가 30% 겨우 쓰고 있다고. 무슨 우리나라가 사람 뇌입니까? 평생 몇 프로만 쓰고 죽게? 자연 보호도 좋고 자연을 지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어설프게 산불 내고 엉터리로 복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지역을 10% 정도를 국민들께 돌려주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관리를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따위로 산림 관리할 것 같으면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쉬운 걸 왜 안 해? 아니 뭔데? 국토의 70%를 산으로 묶어놓고 자연보호구역으로 다 묶어놓으면 뭐가 좋은데? 누가 살기 좋은 건데? 어차피 나라 지금 처망할 판인데. 아니 서민들이 그린벨트 풀려가지고 돈 버는 게 그렇게 배 아파? 그럼 니들이 좀 사나 그린벨트. 그리고 풀어. 서울에 그린벨트 푸세요. 풀고 지으세요. 거기에. 민간 주도 아파트를 지으라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파트 짓도 못해요 형님들. 왜 못 짓는지 아세요? 자재값이 비싸서 아파트 못 지어. 그리고 야 집 없는 일찍 배급경 그러지 새끼들아. 뭐 아파트값 비싸다고? 야 이 새끼들아 너가 임금을 쳐 올리니까 그렇잖아 이 개새끼들아. 임금을 왜 올리니? 너가 임금을 그렇게 쳐 올리니까 노가다 임금비도 같이 올라가잖아. 최저임금. 저거가 임금비 쳐 올려놓고 뭐 집값이 비싸다고 계급품 쳐물고 있어. 야 이 새끼야 임금이 오르면은 네 월급 봉투만 두꺼워지니? 니만 월급 올라? 이 세대가리 새끼야.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다 오르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새끼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쳐받고 일을 하지? 야, 직장 들어갈 때 IQ 검사 이런 거 안 해? 저런 새끼들은 면접에서 다 떨어뜨려야지. 뭐 냅두세요. 뭐 월세 300씩 뭐 200씩 300씩 내고도 살만하니까 저리 살겠지 뭐. 경기도에서 빨간 버스 타고 2시간 반씩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겠지 뭐. 버스 타는 걸 원래 좋아하나 봐. 버스 타는 것도 좋아하고 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아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풀 할부로 BMW 사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 밀리는 20km 3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고속도로에서 날카로운 핸들링을 느껴봐. 응?
야, 누가 보면은 무슨 카레이스인 줄 알겠더라. 뭐 코너링이 어떻고 뭐 미션이 어떻고 뭐 하체가 어떻고 뭐 서스가 어떻고 지랄 똥들을 싼다. 야, 그러면은 그냥 차 정비를 하든가. 누가 보면은 진짜 F1 레이스인 줄 알겠다, 야. 아유, 가짜났어 진짜. 하여튼 척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어. 지도 어차피 유튜브 쳐보고 배워놓고 그걸 지가 느낀 것 같이 이런 척 저런 척. 아유, 차 박사들 납셨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남 밑에서 월급 받고 다녀. 아이고, 인재들 납셨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밝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러는 거야. 화난 거 아닙니다.